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 얘기는요,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밑에 댓글 중에서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려서 같이 다뤄볼까 해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면 그냥 후다닥 끝나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생각할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힘들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과 그 표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떨려요. 제가 뭐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 말은 굉장히 힘들게 정말 힘들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 영상을 만들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기분이실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정말 제 마음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백지장에서부터 시작한 아이디어가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이 1부터 진짜 100까지 거의 100%에 가깝게 똑같이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고 계신 거를 제가 다른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메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 영상이 이건 다 진짜 내 거 막 이러면서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한 그 노력을 1부터 100까지 예시까지 다 똑같이 자신의 1인칭 시점으로 올려서 자신의 것이냐 그렇게 탈바꿈을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다 성인인 만큼 그분들 다 누군가의 어머니시고 누군가의 딸이시고 할 텐데 성숙하게 우리 어른답게 저도 그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쓰셔도 좋지만 출처만큼은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일편단심을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여러분, 일편단심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표현으로 돌려서 쓰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원래 의미를 변색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좋아하기 시작하면 once I like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를 좋아하기 시작을 하면 once I start to like something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관심이 딱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once I start to be interested in something 이라고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더 마음에 와닿고 편하신 말을 고르셔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그거를 좋아해. 여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림 keep 있죠. 그래서 I keep liking i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I keep loving it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이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요. 실제 이렇게 하면 정말 쉬웠는데 뭐 되게 쉽고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미 다 갖고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끄집어내서 이제 잘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키우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볼게요. 네. Once I like something, I keep liking it. Yeah, I keep loving it. 한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마켓에 가셔서 치즈케이크를 사줬대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I couldn't live off of this.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I could live off of this. 다른 말로 바꿔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I can only eat this. No other food. 감이 오셨나요? 그 말은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어. 다른 음식은 필요 없어. 그럴 정도로 나는 이건 진짜 좋아.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자, 그 말을 다시 I could live off of this.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맞추셨나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패스트푸드 식당을 가신 거죠. 그래서 쿠폰을 쓰시는데 그게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인 그 쿠폰을 쓰시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쿠폰을 내면서 이거 쓰고 싶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정답은 I have a buy one get one free coupon 이에요. 네, buy one get one free coupon. 여러분 아시죠? 쿠폰에 써져 있었겠지만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은 그 처음에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I have 라고만 쓰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I have a coupon for buy one get one free 라고 하셔도 돼요. I have a coupon for buy one get one free. 자, 쿠폰의 발음은요. 쿠폰 하셔도 되고요. 쿠폰이라고 하는 거 둘 다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쿠폰 or 쿠폰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햄버거 가게에서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를 먹으면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먼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소금 짠 거 싫어서 빼달라고 주문을 할 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이미 갖고 계신 거를 활용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I don't want any salt. 조금도 싫어요. 내 fries에 붙어 있죠? 그래서 on my fries 라고만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우리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I don't want any salt on my fries. 네, 아니면 on the fries도 괜찮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서버가 아직 내가 계산을 하면서 팁을 다 주는 게 아닌데 그 계산서에 제가 돈을 놨을 때 이거 팁까지 포함해서 주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식사를 한 41불어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50불짜리를 낸 거죠. 네, 잔돈이 없어서. 그러면 서버가 가져가면서 이거 팁까지 포함이죠? 라고 하면 난감하죠. 네, 아직 나는 팁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9불이나 주기에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잔돈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팁 놓고 갈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실 수 있으세요. 또 아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 알았는데 이러실 거예요.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나한테 잔돈을 이 얘기죠. 그래서 Can you bring me the change please? 예, 이거죠. Can you bring me the change please? 뭔가를 남겨두는 그림 leave 아시죠? 그래서 I will leave a tip. 또 조금 붙이시려면 on the tabl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문장 구조 잡히셨죠? 우리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내 잔돈 다 가져가려고 했던 그 종업원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요. 네, Can you bring the change please? I will leave a tip. 네, I will leave a tip on the table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팁을 좀 남겨준다고 해서 좀 팁을 좀 해서 some tips 이러면은 안 되시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팁을 한번 이렇게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a tip, I'll leave a tip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servers,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some tips라고 하든가 a few tips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작은 차이긴 하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들리냐 옳게 들리냐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쓰실 때는요. 이 작은 것 때문에 하실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먼저 틀리던 맞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요. 그때 이거 써야 됐는데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맞게 고치시면 돼요.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냥 일단 해보는 거. 네. 첫 번째는 내가 뭔가를 주문을 했는데 그 점원이 저한테 그걸 주는 걸 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브웨이에서 그 샌드위치를 사면서 칩을 좀 산 거죠. 그랬는데 샌드위치는 다 담아줬는데 칩을 안 준 거예요. 네, 이게 구독자분이 주셨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I'm sorry, you forgot my chips. 이렇게 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아니면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I'm sorry, I didn't get my chips. 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각각 한 문장씩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죄송하지만 제 거 칩 잊으셨는데요. I'm sorry, you forgot my chips. 네, 두 번째는 좀 그렇긴 한데 내 걸 제 거 못 가져갔어요. 네. I'm sorry, I didn't get my chips.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칩 있잖아요. 단 한 봉지를 사도요, 걔는 chips라고 복수로 표현을 하셔야만 돼요. 네, chips. 일곱 번째 질문은 마트에서 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할게요. 그리고 제가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으신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떠올리시는 것보다는요, 그 상황에 어떤 말들이 적당할까 상황을 한번 좀 그려보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카드가 안 되는 거죠. 지가 원래 할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card, 아니 my card is not working 이라고 하시면 되죠. My card is not working. 그러고 취소하고 싶어요? Yeah, I'd like to cancel it. I want to cancel it. 캐시로 낼게요. I'll pay in cash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이제 마켓을 가셔서 물건을 좀 많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담으려고 하는데 봉투가 좀 얇아서 찢어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직원한테 두 겹으로 포개서 좀 담아줄래요? 라든가 아니면 봉투를 좀 더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단어 말고 이미 다 여러분 갖고 계세요. 한번 갖고 계신 표현을 그 상황에 접목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 보시겠어요? 네, 시간 드릴게요. 네, 넣어주세요. 담아주실 수 있겠어요? 이건 거죠. 자, can you put? 나오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거, 내가 산 물건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things I bought. 너무 길죠? The stuff.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미 그 직원도 보고 있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the stuff. 이러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될 수가 있어요. 자, can you put the stuff? 어디다가 in a bag 했으면 좋겠는데 그 bag이요. 두 겹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 a double ba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네, double.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어의 재미있는 점은요. 여러분이 명사라고 열심히 외우셨던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동사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double bag이 그대로 동사로 쓰입니다. Can you double bag it? 이라고 하시던가 Can you double bag everything? 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그거 다 두 겹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네. Can you double bag it? 네. Can you double bag everything?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봉투 좀 더 주세요. 근데 그림은 여분으로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시죠? extra. 그래서 can I get an extra bag?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두 개, 세 개 여분으로 더 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그 extra 앞에다가 숫자를 놓으시는 게 맞으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분으로 3개 더 주시겠어요? 해서 extra 3 bags 이렇게는 안 하고요. 네, 숫자를 앞으로 놓으셔서요. Can I also get 3 extra bag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낫겠죠. 9번째. 이 질문도요. 서브웨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밑에다가 달아주셨는데요. 안에 재료가 뭐가 있나요? 이게 궁금하셨대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간단합니다. What's in it? 네, 이렇게 하셨어요. What's in it? 그게 끝이에요. What is in it? 그것만 하셔서요. Ingredient, which 뭐 이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What's in it? 이렇게 하시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지나다니다가 상점에 한국말로는 알바 구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인을 보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Do you still have openings? 그게 끝이에요. 아니면은 Are you still hiring? 이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직도 그 자리 안 채워져서 열려 있나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Do you still have openings? 아니면 아직까지도 사람 쓰고 있나요? Are you still hiring? 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직원을 구하고 있냐라는 질문 다음에는요. 그래서 좀 이거 관리자분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죠.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해서 meet라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Can I speak to the manager? 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또 주의하실 게 있으세요. 뭐냐면 그 점원한테 가서 Can I speak to your manager?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점원이 아마 긴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여러분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 직원을 담당하고 있는 너의 매니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Can I speak to the manager?가 더 이 상황에는 맞게 돼요. 하지만
만약에 그 상황이 여러분이 따져야 될 게 있다. 이 정원이 잘못해서 그러면은 네, 당연히 Can I speak to your manager? 이라고 말씀하셔도 맞지요. 네, 11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셀프 서비스류의 그런 식당을 갔을 때 음료수를 그 캔으로 된 거를 주든가 아니면은 빈 컵을 줘요. 그 음료대 있죠? 그 파운틴에 가서 본인이 직접 받아서 먹는데요. 내가 아직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직원이 캔으로 된 canned drink를 준 거예요. 본인은 컵에 내가 알아서 골라 마시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여러분은 말씀을 하실까요? 네,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게 있으셨죠? 네, I want to get one from the fountain 이라고만 하시면 끝이에요. I want to get one from the fountain. 12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옷가게에서 이제 옷을 입어보신 거예요. 마음에 든 거죠. 근데 다시 벗고 본인의 옷을 입기가 귀찮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 옷 입은 채로 계산하고 가시고 싶을 때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구독자분이 주셨어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옷을 입고 그렇게 여기 택이 달렸으니까 이거 계산해 주세요. 아니면 이걸 떼고 나서 그냥 입을게 이거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국에서 우리 좀 그럴 경우가 있죠. 네, 저도 한국 가서 그렇게 했었어요. 귀찮아서 그냥 또 갈아입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문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워낙 그렇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좀 의심받으세요. 네, 훔치는 걸로. 그래서 의심받으시니까 그렇게 애당초 하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말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 언어랑 문화랑 같이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13번째 질문은 와이파이가 되는지 아니면 있는지 묻고 싶을 때 요즘에 우리 카페 같은 데 가서 많이 하니까 그쵸? 그럴 때 Do you have Wi-Fi? 아니면 Is Wi-Fi available? 이라고 하시면 되죠. 네, Wi-Fi, 인터넷 모두 다 앞에다가 사실은 the를 붙여야 맞게 들려요. 하지만 꼭 100%가 맞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와이파이와 일반적인 인터넷을 말할 때는 the를 붙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라는 표현 할 때 우리 많이 같이 했었죠? I'm here to 하고 동사가 나오는데 I'm here for 하고 동사의 ing 격은 안 되나요? 라고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 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네, for 다음에 동사의 ing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for 쓰실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뒤에 그냥 명사를 가지고 왔을 때예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음식을 투고 주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먹지 않고 가지고 오겠다고 전화를 하셔서 주문을 하신 거죠. 식당에 들어가시면 저 투고 시킨 거 픽업하러 왔는데요. 우리 어떻게 했었죠? I'm here to pick up, to go 이렇게 했었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만약에 for를 쓰시면은 I'm here for pickup 하고 pickup이라는 한 칸을 떨어뜨려서 썼던 동사를 붙여버려서 한 단어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I'm here for pickup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 동사와 명사 그 부분은 엄밀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는 여러분이 이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거기 타이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 타이틀이 이 미세스, 미스터 우리 이렇게 부르는 그거를 타이틀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What should I call you? 입니다. What should I call you? 아니면 여러분 address라는 동사가 있지요? 네, address 이러면 주소가 되겠지만 address 하면은 우리 동사로 뭐를 부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How should I address you? 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How should I address you?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좀 격식을 차린 표현처럼 네, 근데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지요. 이제 음료수 쪽으로 좀 가서요. 커피 우리 그때 스타벅스 표현에서 꽉 채워준다고 할 때 꽉 채우지 말까요? 할 때 그 room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room이라는 표현은 알겠는데
그러면 말로 커피 꽉 채워주지 마세요. 애당초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네, 꽉 채우는데 이 목 끝까지 끝의 의미도 있으면서 꽉 위로까지 그림이 있어요. 다 하는 그림까지 다 있는 거 up 하셔서요. Don't fill it up 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fill the whole cup 그 전체 컵을 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don't fill it up 만 하시면은 네, 충분합니다. 음료수 얘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간단하게 say when 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음료수, 커피를 따라줄 때 친구한테 아니면 술을 따라주면서 됐으면 말해.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만 따르라고 말해. 우리 이런 얘기 할 때 say when 이라고 말을 하시면 돼요. 자, 쉽게 한번 해보실까요? say when. 자, 그러면 대답할 때 진짜 when이라고 해요? 네, wh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ay when.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커피 따라주면서 say when 말하면 그 친구가 when 그러면 제가 이제 멈추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영상에서요. 이 커피 한 통 저그를 시켰을 때 몇 명이 먹을 수 있죠? 라는 그 표현을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까요? 네, How many people does a jug serve? 였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셔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되게 산뜻했어요. 이분의 질문이. 소주 한 병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와인. 자, 여러분, 자, 해보셨나요? 네. 소주라고 해서 또 막, 소주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림은 같지요. 한 통. 근데 걔는 한 통이었고요. 얘는 한 병이죠. 그래서 one bottle of soju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와인도 우리가 병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a bottle of wine 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장으로 How many people does one bottle of soju ser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와인은 네. How many people does one bottle of wine serve?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까지 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영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장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오늘 처음 시작이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서 좀 그랬었죠?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늘 정말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를 다 좋아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막 악담 남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거에 휘청거릴 저였으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 한 분, 단 두 분,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을 소중하게 같이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영상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